네, 안녕하십니까. 김종혁 강사입니다. 오늘은 포스트 코로나 오프라인이 다시 뜬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작년 초부터 해서 올해까지 가장 큰 변화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제 방이 바뀌었어요. 제 방이 완전 스튜디오 같이 바뀌었습니다. 조명도 넣고 이제 마이크부터 해서 이제 모니터도 많아지고요. 언제라도 그 자리에 앉으면 줌으로 컨설팅하고 멘토링하고 강의를 할 수 있게끔 바뀌었어요. 제 강의 거의 한 6, 70% 이상은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줌으로 강의하고 컨설팅을 했고, 그리고 기관이나 기업 고객에 가더라도 스튜디오가 많아졌어요. 전문 스튜디오에서 촬영하고 실시간으로 방송으로 교육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오픈 스튜디오도 많아졌고요. 그리고 작년 겨울부터 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유튜브도 했더니 구독자도 엄청 많아지셨어요. 이제 거의 9,000명에 가까워지고 광고 수익도 생기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던 그 페르소나 고객층 구독자층이 좀 이제 변화되던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 코로나가 큰 변화를 줬었는데요. 최근에 급격히 또 분위기가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뉴스 보면은 미국이 백신 접종 53% 넘어가면서 안정을 찾았다. 92개국에 파이자 5억 회 분량 뿌린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점점 안정을 찾아갑니다. 이 코로나 분위기가 미국에서부터 해서 백신이 접종되니까 분위기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뉴스를 보면 백신 다 맞으면 내달부터 국외 단체 여행 가능, 드디어 여행이 가능하게 됐네요. 백신 접종자는 해외 단체 여행 허용에 여행주와 항공주 동반 상승한다. 이제 여행과 항공이 드디어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뉴스 보면 해외 단체 여행 소식에 훨훨 여행 항공주 내년엔 최대 실적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포스트 코로나 하면 이야기 나왔던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이제 또 급격하게 바뀌는 이 분기점이 또 온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 하면 어떤 변화가 왔느냐? 일자리가 원격 근무가 되었다고 얘기 많이 했었죠. 실제로 원격 근무 많이 하고 있고, 그랬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일자리 원격 근무를 하니까. CEO 분들은 좋아하셨어요. CEO 분들은 좋아하신 게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일을 하는 퍼포먼스를만 보고 명확히 분류가 되고, 일을 하는 사람들도 좋죠. 비용도 절감이 되고 집에서 편하게 일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 좋아졌는데, 백신을 다 접종을 하고 분위기가 변했을 때 완전히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거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벌써 맛을 봤잖아요. 원격 근무를 했을 때의 그 장점에 대해서 맛을 봤는데 완전히 이전으로 돌아갈까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CEO나 직원들은 지금이 괜찮을 거예요. 지금이 오케이.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백신을 확실히 다 접종을 하고 분위기가 바뀌더라도 예전처럼 완전히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원격 근무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들은 인근의 소상공인들하고 건물주분들이 피해를 봤을 건데, 그 부분들이 완전히 이전으로 다시 회복이 될 거냐? 그 부분은 장담 못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온라인 교육입니다. 교육이 또 크게 많이 변했던 거죠. 초반에는 우리가 혼란이 많았어요. 초반에는 어떻게 줌으로 해야 될지, 또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지, 여기 어떤 기재자가 좋은지에 따라 가지고 또 희비가 엇갈렸죠. 희비가 엇갈린 게, 장비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또 엄청 좋았을 거예요. 대박이었을 거고, 그리고 또 스튜디오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좋았던 거고, 최근에 스튜디오도 많이 생겼어요. 스튜디오 많이 생기고 기자재도 많이 팔리고, 또 교육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빠르게 적응하신 분들은 매출이 더 올라가고 수익이 올라가는 반면에, 이 분위기에 편승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분위기에 소외됐던 부분들이죠. 빨리 적응을 못하셨던 분들이. 그러면 이런 분위기도 완전히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까에 대한 의문이 또 있습니다. 해보니까 괜찮잖아요. 해보니까. 저도 처음에 온라인으로 할 때는 대면으로 하는 게 좋은데 그런 생각 많았어요. 대면으로 해야지 사람들 피드백도 바로 볼 수 있고 편한데 좋은데. 그런데 지금은 온라인이 더 편해요. 온라인으로 하면은 솔직히 뭐 교통비나 이런 비용 부분에서도 훨씬 좋고, 그리고 진행을 할 때 편하게 할 수 있고, 또 자료 같은 부분들도 훨씬 더 편하게 공유할 수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대면도 점점 더 많아질 거라는 거죠. 대면이 많아지는데 분위기는 또 바뀌겠죠. 분위기는 예전처럼 완전히 뭐 한 번에 100명, 200명씩 모여가지고 강당에 같이 하고 그런 분위기는 아닐 것이다. 방역에 신경을 쓰고 그리고 작은 소규모 조직으로 하는 부분들인데 저는 이게 하이브리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의 경험이 합쳐져서 새로운 교육 경험을 만들어내는 그런 솔루션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내는 조직이나 개인은 또 대박이 나는 그런 분위기로 갈 것 같고요. 자, 코로나가 와서 대면 산업이 위험해졌죠. 대면 산업 대표적인 게 뭐 네일 아트도 있고 미장원도 있고 여러 대면 산업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보복 소비를 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가장 큰 피해를 봤던 건 아마 쇼핑이나 패션 쪽 아닐까요? 쇼핑이나 패션 쪽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제 나가야 되니까 옷을 입어야 되고 쇼핑도 할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보복 소비가 또 뜰 것이다. 보복 소비. 사람들이 많이 소비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미디어의 변화인데, 미디어. 제가 자주 여쭤봤던 건데,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TV를 몇 시간 정도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1시간 정도 보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하고 금요일 날 모여서 금쪽이 1시간 정도 보는 것 같은데 제가 강의할 때마다 이 질문을 꼭 드려요. 일주일에 TV를 몇 시간 정도 보세요? 라고 여쭤보면은 젊으신 분들은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아예 안 보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면 대부분 다 유튜브하고 넷플릭스로 영상을 보시는데 나이가 드실수록 이 시간이 조금씩 많아지는데 아무리 많아도 대여섯 시간 7시간 넘어가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다 유튜브하고 넷플릭스로 많이 보시죠. 어떤 분들은 아예 집에다가 자신만의 나수도 설치하는 분도 계시고 자 그랬을 때 이제 극장으로 사람들이 가겠죠. 저도 극장 자주 가는데 극장에 잘 못 가겠어요. 편하게 잘 못 가겠어요. 그렇지만 이 극장으로 사람들이 또 소비가 회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코로나 기간에 나올 큰 블록버스터들이 계속 밀렸잖아요. 개봉이. 넷플릭스에서 개봉하기도 그렇고 해서 계속 밀렸던 그 블록버스터들이 이제 줄지어 나오겠죠. 줄지어 나오고 여기 관련된 뭐 캐릭터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이제 활기를 띨 것이고 제가 봤을 때 어마어마하게 큰 변화는 바로 여행 같습니다. 여행. 저도 이제 그 강의나 교육을 할 때마다 여쭤보면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라고 여쭤보면 다들 여행 너무너무 가고 싶답니다. 국내 여행부터 해서 해외여행까지 보복 소비가 이루어질 것이고 여행에 관련된 이런 그 소비 패턴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특히나 해외여행 가고 싶어요. 해외여행 저도 마찬가지로 해외여행 가까이 있는 뭐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대만도 있고요. 동남아도 있고 대만 동남아로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나라의 그 코로나가 다 안정이 돼야 되겠죠. 완전히 이 여행으로 회복되기까지 힘들지만 국내 여행부터 해서 해외여행까지 이 분위기는 확산될 것이라고 보고 특히나 해외여행 들어오는 사람들, 해외여행객이 들어오는 사람들, 그리고 해외여행 나가는 사람들 이 모두 다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다음 말씀드릴 부분은 전시회하고 행사인데 창업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B2B 고객들 제가 만나보면은 제일 큰 고민이 그거예요. 마케팅 하시는 분들 고민이 전시회를 계속 하면서 제품을 홍보를 하고 거기에 맞게 전략을 세워왔는데 전시회를 못하니까 굉장히 힘들다. 특히 또 행사 하시는 분들, 전시회 행사도 마찬가지고 여러 기획 행사도 마찬가지고 행사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졌다 이 얘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코로나 사태가 안정이 되더라도 오프라인하고 온라인 디지털 마케팅 하이브리드로 뭔가 경험을 만들어내는 게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내년에 있는 행사라도 지금부터 국내외 여러 전시회나 행사 참가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참가 준비하고 어떤 행사가 있는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급하게 또 영상을 만들어 본 게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분위기가 또 많이 변하고 있어요. 올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 사태에서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 온라인 디지털로 급격하게 변하고 우리가 따라잡아야 되는데 라는 그 분위기가 이제 백신이 많이 나오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미국에서부터 안정되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한국도 따라가겠지. 그러면 어떤 산업들이 또 다시 뜰까? 그러면 주가로 연동이 될 것이고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여행에 관련된 그리고 또 여행을 하면 오프라인에서 또 같이 따라 뜨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나가려면 옷을 사야 되는 거고 나가면 또
어디 놀러 가겠죠. 그러면 놀러 가는데 관련된 여러 에버랜드가 뜰까요? 에버랜드도 있고, 그리고 또 가면 뭐 사 먹어야 되는데 여러 외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여튼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걸 종합해서 말씀드려 보면, 지금까지 무조건 온라인이고 디지털이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다시 변하는데 예전으로 완전 원상복구되진 않겠죠. 왜? 좋은 건 우리가 벌써 이제 접해봤으니까. 하이브리드로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 가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급하게 오늘 또 유튜브 한번 찍어봤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전체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혁 강사였습니다.